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몸을 부딪히는 스포츠, 농구로 하나가 된 하나투어의 전국 다문화 유소년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농구 대회는 다문화 자녀들과 유소년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투어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농구발전연구소, 아산시 농구협회가 주관한 제6회 하나투어 전국 남녀 다문화 유소년 농구대회가 지난 20일부터 4일간 아산시에서 열렸습니다. 하나투어는 아이들이 단체 스포츠를 통해 양보와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해마다 농구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 대회는 전국 유소년 농구클럽 총 84개 팀이 참가했으며 올해 신설된 장애인 청소년부를 비롯해 다문화부, 여자 초중등부 등 9개 부분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아니면 유소년들, 아이들이 요즘에 학업에 너무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뛰고 땀 흘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함께 땀 흘리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문화부에는 글로벌 프렌즈, 아산 삼성 썬더스, 리틀비스트, 다올림 총 4개 팀이 참가했으며 특히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인 지난해 우승팀인 리틀비스트와 글로벌 프렌즈의 결승전은 경기 내내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환호를 선사했습니다. 종료 전까지 알 수 없던 결과는 결국 2점 차로 글로벌 프렌즈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날 우승팀에게는 상장,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태국 푸켓으로 해외 전지 훈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팀워크가 좋았고 우승은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말하고 싶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같이 연습하게 해주고 우리 팀을 잘 이끌어 주셨고 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와 하나투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프렌즈는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농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자 창단됐으며 총 5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매주 농구 수업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쌓았고 이번 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요인이 됐습니다. 서로가 그 팀워크를 맞춰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적 그 언어인 바디랭귀지도 하고 또 잘하는 한국말과 영어가 융통한 아이를 중간에 통역으로 내세워가지고 동시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워크를 맞추는 과정이 좀 힘들었고 그 팀워크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뛰어다니고 공을 주고받은 선수들은 대회 결과보다 중요한 함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농구를 통해 마음을 나눈 아이들의 끈끈한 우정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는 치킨과 케이팝이었는데요. 낯선 땅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따뜻한 정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혜란 기자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에 진출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보고 느낀 각자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중국에서 온 왕치엔 씨는 얼마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봤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축구를 보면서 뭘 먹는지 아세요? 바로 치킨이에요. 환호와 함께 K-팝 공연도 이어지며 외국인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길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신촌의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아주머니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추시안 씨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말합니다. 미모한테 받은 저 덕분에 제 마음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살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과 문법이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뿌듯해합니다. 언어를 모르면 아마 이 나라 안에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서 지금 한국 생활도 그런데 알으면 알수록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언어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운다는 유학생들. 아직은 말이 서툴지만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조현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산시가 올해 7월부터 550개 어린이집 등록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 매월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거주자이면서 안산시 내 어린이집 550곳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만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2만 원이며 지원 방식은 보호자가 아이 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관계 부서 간 회의와 금융기관,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도 많은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보육료거든요. 22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외국인 아이들에게 작은 돈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료를 안산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외국인, 내국인 아이들이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산시는 점진적으로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N 뉴스 조현정입니다. 최근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강연과 연구 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1일부터 정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 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 방문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단기 강연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를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요구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적 교류 활성화와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다문화 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갈수록 진학률이 떨어지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생은 10만 9천여 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11년 전보다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2명은 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지원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이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언어나 기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맞춤형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중언어 능력과 타문화 이해력을 극대화하려면 동기부여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김새 때문에 무조건 영어로 먼저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 사는 친구니까 한국말로 먼저 물어보고 그런 편견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도 자신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다문화 TVN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재단법인 위드 국제재단이 주관하는 다문화 가정 행복 콘서트가 지난 26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그맨 이정규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즐거운 만찬 시간에 이어 가수 현진주와 현대인형극단 조윤진 대표가 참여해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위드 국제재단은 엘린 블록체인 산하 기관으로
다민족을 위한 전 세계 사회복지를 추진하며 대한민국과 한 가족이 된 다문화 미래 세대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재단입니다. 다문화 자녀 기술고등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지난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 의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탐방에서 학생들은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비롯해 울릉군 독도박물관, 안용복 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한국폴리텍 다솜고는 지난 3월 독도 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협력학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학생들이 독도 홍보 UCC를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해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1일 공주 도령서당에서 다문화 가족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통 예절과 전통 문화 체험으로 구성되었으며 큰절과 평절을 배우고 사자소학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솥대 만들기, 떡 매치기 등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조상들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홍다라기 센터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부모의 예절 지도 능력 향상과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시청자 여러분.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전지윤 교수입니다. 목동에 위치한 신목중학교 학생들이 교수의 직업세계 중 국제교류경영 진로 분야를 탐방하기 위해 지난 6일 명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선택이라는 대학이 주는 무게감이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래의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될 학생들에게 21세기 한국과 국제사회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현장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서 다문화 국제사회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맞춰졌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다문화 국제사회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래의 주역군이 됩니다. 명지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을 연구하는 국제교류경영학 전공 주임 교수와 제자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이 중학생들의 모든별 멘토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직업군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문 직종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함께 했습니다. 교수로서 교수의 정의, 교수가 뭘까요? 를 학생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교수가 어떤 것인지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교수의 직업군에 대해 작성하며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교수의 진로 체험학습이 다양한 교육법으로 이루어졌고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대학교와 중학교를 상호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직업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했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직업 탐색으로 세상을 바꾸는 직업,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수의 다양한 직업군인 다문화 가정 상담사, 유학생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얻은 지식을 참조해서 참여 체험한 학생들이 자신의 글과 꿈을 창조하길 바라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제4회 한글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건강사회운동본부가 다문화, 세터민, 일반 가정 초중학생에게 기초질서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6회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이며 8월 20일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가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그림 엽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림을 전시할 수 있으며 주제는 미래의 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